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HL만도입니다. 네, HL만도. 이게 60년 넘게 자동차 브레이크나 핸들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자율주행 또 로봇의 중심으로 떠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의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품일까요? 저희가 2025년 12월 4일자 최신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HL만도를 그냥 오래된 우량 부품사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의 근육을 만들던 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의 두뇌와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두뇌와 신경망이라? 바로 그 전환의 과정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죠. 일단 HL만도의 본업,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업은 자동차의 샤시 부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동, 조향, 현가. 자동차가 멈추고 방향을 틀고 또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이 세 가지 핵심 기능, 그야말로 자동차의 뼈대와 근육을 만들어 온 회사죠. 네, 수십 년간 그걸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HL만도의 혁신이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 움직임 제어 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X by Wire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네, 바이오 와이어. SPW, 스티링 바이 와이어, BBW,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이게 HL만도의 미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용어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이게 뭔가요?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예전에 쓰던 유선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 유선 전화기요? 네, 기존 자동차는 운전대를 돌리면 쇠막대가 바퀴를 물리적으로 돌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브레이크를 잡았죠. 이게 바로 기계적 연결입니다. 그렇죠. 바이 와이어는 이 쇠막대와 유압 라인을 전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센서와 컴퓨터, 모터, 그리고 전선으로 대체하는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운전대랑 바퀴 사이에 또 페달이랑 브레이크 사이에 있던 그 무겁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싹 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기 신호로만 모든 걸 제어한다? 마치 비행기 조종 시스템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굳이 왜? 네, 왜죠? 수십 년간 잘 써오던 방식을 왜 바꾸는 걸까? 바로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아, 자율주행. 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운전을 하려면요. 기계 장치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아주 빠르고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0.1초 만에 바퀴 각도를 0.1도만 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기 신호와 모터의 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바이와이어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른바 SDV 시대로 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기술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아니, 운전대랑 바퀴 사이에 쇠막대가 없다니. 만약에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기거나 뭐 해킹이라도 당하면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바이와이어 기술의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연결이 왠지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HL만도를 포함한 모든 개발사들은 이중화, 심지어 삼중화 설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중화, 삼중화요? 네,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백업 시스템이 정말 0.001초의 오차도 없이 바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거죠. 전력 공급 라인, 제어기, 모터까지 전부 2개 이상씩 갖추는 겁니다. 아, 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기술력의 핵심이고요. HL만도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군요. 근데 이 기술 전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분야, 바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로봇 사업이죠. 골리라는 순찰 로봇, 파키라는 주차 로봇, 이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자동차 부품 만들어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이라니 이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먼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술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자연스러운 확장이요? 자,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뭘까요? 주변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센서로 보고, 판단하고, 컴퓨터로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겁니다. 모터로요. 인식, 판단, 제어. 네. 이 기술의 결과물이 자동차 형태라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요.
다른 몸체를 가지면 그게 바로 로봇이 되는 겁니다. 게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랑 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파키라는 로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차 로봇 파키.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납작한 로봇이 차 밑으로 수르륵 들어가서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거죠. 와, 이 파키가 장애물을 피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상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엘체만도는 자신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다른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기술적인 그림은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사업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가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죠. 이 화려한 기술 전환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2025년 12월 4일 기준으로 나온 실적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매출이 약 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약 3,587억 원으로 무려 28.5%나 급증했어요. 네, 28.5%. 잠깐만요. 매출은 5% 늘었는데 이익이 28%나 늘었다는 건 이거 거의 마법 아닌가요? 혹시 뭐 일회성 이익이 있었거나 비용을 엄청나게 줄인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실적의 핵심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하 포인트입니다. 아, 일회성 요인이 아닙니다. 이건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과거에는 10,000원짜리 쇠러된 부품 100개를 팔아서 100만 원 매출에 5만 원을 남겼다면요. 이제는 10만 원짜리 바이와이어 시스템 같은 첨단 전장 부품 15개를 팔아서 150만 원 매출에 30만 원을 남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 부가가치가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단순히 많이 파는 양적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비싸고 이윤이 많이 남는 제품을 파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야말로 저맞은 제조업에 더돼서 탈출하는 열쇠를 찾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163%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200% 이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숫자 아닌가요? 이 빚은 다 어디에 쓴 건가요? 맞습니다. 163%라는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분명 우려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빚의 성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빚의 성격이요? 자료를 보면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지아, 또 멕시코 같은 곳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첨단 설비를 들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아, 투자금이군요. 네, 즉 적자를 메우기 위한 나쁜 빚이 아니라 바로 그 고부가 가치 전장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 성격의 좋은 빚이라는 거죠. 성장을 위한 계획된 부채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금리 변동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현금 흐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실적 발표가 있었던 12월 4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 6.7%나 급등하면서 55,700원으로 마감했어요. 네, 아주 강한 상승이었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그 박스권을 뚫어버리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반응한 건가요? 그날 주가 급등의 방아쇠를 당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 다른 게 있었군요. 바로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확대라는 뉴스였죠. 아, 로봇.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한 증권사에서 HL만도가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빛의 속도로 연결한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의 탄탄한 실적 개선이 안전마진을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스토리에 미국 정부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름이 부어진 거죠. 실적도 좋은데 로봇이라는 날개까지 달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열광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HL만도의 현재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고객사 리스트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고객사요? 네, 현대차 그룹은 당연하고요. 미국의 GM, 포드, 심지어 전기차의 아이콘인 테슬라와 리비안까지 고객사로 확보했더라고요. 그게 HL만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고객사가 다양하다 이걸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판을 짜고 있는 미국 중심의 생태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특히 테슬라와 리비안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 이들이 주도하는 혁신을 과실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파트너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네, 그런데 이 바이와이어 같은 첨단 기술 시장에 H7만도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보시나 컨티넨탈 같은 독일의 거대 부품사들도 당연히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텐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H7만도의 경쟁력은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시, 콘티넨탈, ZF 같은 공룡 기업들이 당연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HL만도는 그들과는 좀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다루는 백화점식 접근을 한다면 HL만도는 바이와이어를 포함한 자율주행 핵심 제어 기술의 R&D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죠. 선택과 집중. 덕분에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빠른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신생 전기차 기업들이 요구하는 빠른 의사결정이나 맞춤형 개발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스토리에도 분명 위험 요인은 있겠죠. 자료에서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왜 HL만도에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이건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요. 순수하게 기업 환경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네. 이 변수는 HL만도에게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보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나 안전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만약 자율주행이나 로봇 상용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이 완화된다면 HL만도의 신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개를 다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보호무역주의겠군요. 맞습니다. 만약 관세 인상이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말이죠? HL만도의 핵심 고객사인 현대차, GM, 포드의 미국 내 판매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특히 멕시코 같은 곳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고객사들의 판매가 줄고 그 불똥은 당연히 부품을 공급하는 HL만도에게 튀게 됩니다. 신사업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주력 사업은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동전의 양면이네요. 결국 HM만도는 이제 단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테슬라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이라는 여러 테마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아주 입체적인 기업으로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기가 아주 어려워진 기업이죠. 여러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품고 있고 또 그만큼 여러 변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HL만도는 전통적인 샤시 부품 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개선을 발판 삼아서 바이와이어라는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핵심은 균형과 대응입니다. 균형과 대응. 확실한 캐시카우인 기존 사업과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잠재력이 폭발적인 미래 사업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대선과 같은 거대한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HL만도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HL만도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동차 부품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는 것과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마 HL만도의 사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요.